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현재 지난 12일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서 4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2개 재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늦어도 10월 중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9월에 쌍코피가 터지는 셈이고요.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그동안 느림보 재판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온 공직선거법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에서 맡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재판 때 한성진 재판장은 이달 28일 재판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끝내고 다음 달 10일 각종 증거자료 등에 대한 서증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원래대로 하면 2주일마다 한 번씩 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7월 26일이 결심 공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 변호인이 법원 휴정기가 끝나는 8월 16일이나 23일을 마지막 결심 공판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대표 측도 더 이상 재판을 지연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법원은 여름 휴가기에 보통 2주 정도 재판을 멈추는 휴정 기간을 갖는데요. 올해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휴정합니다. 따라서 휴정기가 끝난 뒤 8월 16일 이 대표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선고되는 결심 공판이 끝난다고 보면은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뒤에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9월 중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월 23일에 결심 공판이 이루어지고 다소 재판이 지연된다고 해도 10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기소된 4개 재판 중에 가장 먼저 1심 결과가 나오는 셈이죠. 2020년 9월 기소된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이내, 항소심, 상고심 포함 1년 이내 판결이 나오도록 강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기는 합니다만 처벌 조항이 없어서 판사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당초 재판을 맡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준비 기일만 무려 6개월을 허비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이재명 대표 측이 법꾸라지답게 각종 재판 지연 조서를 총동원하고 지난해 단식 농성과 올해 초 흉기 피습 등이 겹친 데다 선거법 재판에 부담을 느낀 강 부장판사가 올 2월 갑자기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이어받아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9월 선고가 내려진다 해도 기소부터 1심까지 무려 24개월이나 걸린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선거재판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김문기 전 성남 도계공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입니다. 대장동 비리 관련 수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대장동 개발 책임자인 김 전 처장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비리 연루 의혹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서 모른다고 잡아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한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자를 모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를 김 전 처장 등과
후박 11일 동안 출장을 갔는데요. 이 대표는 현지에서 김 전 처장,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 3명이 골프를 쳤습니다. 부하 직원인 김 전 처장이 운전하는 카트에 이 대표와 두 사람이 탔고 18호를 돌면 보통 4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또 김 전 처장과 단 둘이서 바다 낚시도 다녀왔습니다. 처음 한 바다 낚시이고 같이 유일하게 동행했던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입니다. 재판에서 이러한 정황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2012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감 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 변경을 하라는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이 문제도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시장의 권한으로 귀사가 적이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과 정책기업과 과장 직원들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한결같이 협박이나 압력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형님으로 모시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벌이던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되면서 핵심 측근 정진산 등에게 청탁을 해서 사업이 급속도로 진척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정바울 대표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며 실제 77억 원을 받아 챙겨 지난 2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토부 협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입니다. 한상진 재판부가 결단을 내림으로써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긴 터널의 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의 형량은 얼마나 될 것인가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지난 2018년에도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주도해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서 오늘의 여의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때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이상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도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치적 타격이 없는 90만 원이나 80만 원 벌금형을 받는 쪽으로 전력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금배지가 날아가는 것은 물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하고 2027년 대선 후보 자격도 상실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 받은 국고보조금 433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모두 그야말로 폭망, 공멸합니다. 쓰나미급 재앙이 밀어닥치고 대선판도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변수입니다. 당연히 최종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런 효과들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측은 대선이 있는 2027년 3월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할 것이지만 남은 이전 6개월 내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진보 김명수 체제에서
보수 저의대 체제로 바뀌었고 대법원 구조도 보수 진보 비율이 6대 7로 역전되었습니다. 조만간 진보 측 대법관 3명이 물러나면 권순일 lon관과 같은 이변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 상고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린 헌법 84조 논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소재판 방침에 따라서 대선 전에 이재명 재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과 함께 유증교사 재판도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는 지난 10일 이 대표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전 KBS 기획제작국장 남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종결하고 앞서 선거법 재판처럼 서증조사, 결심공판, 선고 과정을 밟는데요. 그렇게 되면 9월이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증교사 혐의도 무죄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까지도 유증교사는 범죄가 소명이 되었다고 판시한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증교사 사건은 2002년 KBS 추정 60분 PD 최철호 씨가 당시 이재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자동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취재에 응하지 않으니까 성남지청 검사를 사칭해서 김 전 시장과 통화를 하고 녹취를 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이 대표는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 때 이 문제가 거론되니까 KBS PD를 거들다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요. 김 전 시장의 수행부에서 김진성 씨에게 자신이 누명을 썼다고 위증해 줄 것을 교사해서 실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KBS 전 최 PD는 이 대표가 검사 사칭을 주도했다고 증언을 했고 김진성 씨도 이 대표의 강력한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수차례 요구하는 전화 녹취록도 재판에 제출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사건 구조가 단순하고 적용 법리도 명백합니다. 또 몇 안 되는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공모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를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른바 빼박 사건입니다. 위증교사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대법원 양형 기준은 위증의 경우 기본 형량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정해놓아 최소한 집행유예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선 출마를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압승한 뒤 기세등등하게 재판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의원들을 총동원해 각종 사법부 압박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특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속도전에서 재판 리스크가 앞선 상황입니다. 화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재명이 구축한 철옹성 여의도 공화국이 9월이면 완으로 균열이 생길 전망입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9월 1심 판결이라는 핵폭탄이 떨어지면 정치적 실각을 당하고 1인 체제로 굳어진 민주당은 방향타를 잃고 급속히 와해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희망을 갖고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